신 인간혁명 15권 이케다 다이사쿠 소카대학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한 1975년 3월 22일은 아름다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 맞은편에는 미래를 향해 새 출발하는 일기생을 축하하기라도 하듯 백설의 후지산이 빛나고 있었다. 행사장인 중앙체육관은 첫 졸업생을 축복하고자 모인 교직원, 이사, 내빈, 부모, 그리고 재학생들로 가득 차 열기가 넘쳐 흘렀다. 4년 전의 입학식에는 2층 자리 대부분이 공석이어서 한산한 인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졸업생을 축하하는 수많은 후배들이 있었다. 창가 교육으로 육성된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구축할 영재의 제1진이 이윽고 사회로 힘차게 진출한다. 정오 전 신이치가 장래의 모습을 나타내자 뜻밖의 환호성이 터졌다. 창립자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참석하셨다. 졸업생들 중에는 입학식 때를 회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창립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아니, 첫 해는 창대제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대학을 방문하는 일조차 없었다.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봐서 그 일이 우리에게 파이어니어의 자각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창립자라는 자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 자체가 야마모토 선생님의 훈육이었을지도 모른다. 일기생 대다수는 그렇게 실감했다. 풍요롭게 갖춰진 조건이 반드시 인간을 키운다고는 할 수 없다. 때로는 역경이어야말로 최고의 교사가 된다.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개회사, 졸업증서 수여, 표창, 송사, 답사 순서로 식은 진행되었다. 졸업생들 눈에는 희망의 광채가 있었다. 그 얼굴에는 영광스러운 속하대 일기생으로서 긍지와 결의가 넘쳐났다. 끝으로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지고 야마모토 신이치가 인사말을 했다. 젊은 영재 여러분에게 인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봄햇빛 찬란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봄이라고도 할 만한 경사스러운 졸업식입니다. 신이치는 먼저 졸업생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아울러 교직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저마다 진로는 달라도 다부진 복원의 청춘 이어라며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호소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개도자로서 역사를 구축한 일기생에게 경애의 뜻을 담아 말했다. 제가 믿는 불법에는 영산일회, 엄연히 아직 흩어지지 않고라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알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흩어졌으나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불가사의한 원리입니다. 졸업해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은 흩어져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평생 수카대학교 1회 엄연히 아직 흩어지지 않고라는 마음으로 꿋꿋이 살아갈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하면 어떨지 제안하는 바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모두가 큰 박수로 응했다.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창립자 슬하에 모인 영광스러운 속하대 일기생이다. 평생에 걸쳐 굳건하고 강한 우정으로 맺어진 영원한 벗이다. 그것이 전체 졸업생의 심정이었다. 이른바 신이치의 제안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는 스승인 도다 조세이의 사회에서 신념이 있는 사람을 이라는 말을 전하며 현실 사회에서 견실하게 살아가는 데는 올바르고 깊은 신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생을 성공하는 열쇠로서 금전 문제에는 결코 정의감을 무너뜨리지 말고 이성 문제에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임하며 직장에서 인사 문제로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인생 수행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은 스스로 자신을 교육하는 평생 교육 코스에 들어간다고 말하며 몇 살이 되어도 향학심을 계속 불태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끝맺었다. 배우는 것은 충전이고 그것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발전입니다. 일생 동안 이 충전과 발전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간으로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21세기를 담당할 전도 유망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며 영광스러운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그럼 미래를 향해 용감하고 활기차게 첫 발을 내딛기 바랍니다. 노도를 연상케 하는 큰 박수 소리가 언제까지고 그칠 줄 몰랐다. 교가 합창으로 졸업식은 끝났다. 신이치는 무대 뒤로 퇴장하지 않고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있는 졸업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면서 굳은 악수를 나눴다. 건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말고 여러분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속가대생의 긍지를 잊지 말고 네! 하고 대답하는 졸업생들은 손에 힘을 주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신이치의 손을 양손으로 꼭 쥐는 청년도 있었다. 대학의 진가는 졸업생으로 결정된다. 자네들의 전도에는 열풍이 몰아치는 나날도 있으리라. 먹구름이 뒤덮는 때도 있으리라. 그러나 속가대생이라면 기필코 이겨내라.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호소하면서 모두를 껴안아주는 심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졸업생들 속으로 들어가 격려를 보내는 창립자의 모습에 재학생도 울고 부모도 울었다. 그 속에는 사제혼이 오가는 만남이 있었다. 그것은 영원한 맹세가 각인된 영광의 길로 출범하는 모임이 되었다. 일기생이 졸업한 이 1975년 봄, 속가대학교는 중국 정부가 파견한 유학생을 받아들였다.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로서 속가대학교는 국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1972년 9월 중일 국교가 수립되었지만 아직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종식되지 않아 일본의 각 대학은 중국 유학생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일본어와 일본 사정을 공부시키기 위해 일본 대학에서 배우게 하려고 생각한 중국 정부의 처지로는 골치 아픈 문제였다. 중국 대사관원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신이치는 자신이 보증인이 되어 중국인 유학생을 속하대학교에 받아들이자고 생각했다. 그것이 일본 유학의 추억을 신이치에게 말해준 저우원나이 총리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되리라고 생각했다. 대학도 검토한 결과 신이치의 생각에 찬성했다. 그리하여 속하대학교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6명을 맞이했다. 일본 대학이 정식으로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인 것은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이었다. 이 1975년 5월에 야마모토 신이치는 모스크바 대학교를 방문하여 동서문화 교류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또 그때 이 대학에서 명예박사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이때 소카대학교와 모스크바 대학교 간에 교류 협정을 맺었다. 아직 시대는 동서냉전이 한창이었기에 많은 일본인들은 소련의 위협을 느껴서 그 이미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차세대를 위해 교육 교류를 추진하여 불신을 신뢰로, 반목을 우정으로 바꾸고자 힘껏 노력했다. 소카대학교의 학술, 교육 교류는 그 후 세계 각지로 확대되었다. 그 수는 2005년 10월 현재 42개국과 지역 92개 대학에 이른다. 1976년 봄 소카대학교는 유학생을 위해 별과 일본어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 별과장에는 이학 박사 와카사 마사미스 교수가 취임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11년간 연구를 계속했고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에서 부교수를 지낸 수학자다. 소가대학교에는 유학생을 모두가 원조하여 우정을 맺으려는 기운이 넘쳤다. 최초로 중국에서 온 유학생 중에는 일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사람도 있었다. 의논 끝에 기분 전환이 되었으면 하여 뜻이 있는 몇몇 소카대생과 유학생이 함께 농사일을 하기로 했다. 그 농장 개원식에는 신이치도 참석해 중일 우호우의 농장이라고 명명했다. 신이치는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여 센다이 의학 전문 학교에서 공부한 중국의 위대한 문학가 루신과 지도 교관이던 후지노 겐쿠로의 교류를 마음속에 그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민족이나 국가의 벽을 초월한 인간과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만남이 있었다. 신이치는 소카대 교원, 학생과 유학생 사이에도 그러한 우정이 생겨 우호의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강하게 염원했다. 별과 개설 이후로 별과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약 1,900명 2005년 10월 현재에 이른다. 그리고 신이치의 염원대로 국경을 초월한 우정의 연대가 겹겹이 쌓여갔다. 이런 결합이야말로 21세기 인간주의 연대의 주축으로 빛날 것이다. 소카 대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교환 유학생으로서 세계 각 대학에 유학했다. 그 소카 대생들은 자신들이 파이어니어라는 자각으로 엄청난 공부를 거듭했다. 그리하여 그 속에서 닦은 어학 실력 등을 살려 평화의 가교가 된 사람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대학교 첫 교환 유학생이 된 사이키 이쿠코는 러시아어 통역가로서 활약하게 된다.
여기에도 야마모토 시니치의 격려가 있었다. 그는 사이키를 대학 2학년 때부터 육성에 마음을 써왔다. 뜻을 같이 한 학생들이 러시아어 연구회를 만들어 어학 습득에 힘쓴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소련의 요인과 소카대학교에서 회견할 때에 러시아어 연구회 학생 2명을 동석시켰다. 그중 한 사람이 사이키였다. 시니치는 사이키에게도 회견 자리에서 통역을 하도록 말했다. 사이키는 열심히 통역하려 했지만 첫 인사 정도밖에는 잘 전달하지 못했다. 그는 사이키가 산 어학 실력을 몸에 익혀 러시아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도전 목표를 만들기를 바랐다. 이것을 계기로 사이키는 매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모스크바 대학교 교환 유학의 길이 열리자 그 제1호가 되었다. 엄동설 안의 모스크바는 영하 20도씨를 밑돌았다. 난 파이오니어다. 나에 대한 평가가 소카대학교에 대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투지가 불타올랐다. 오로지 면학에 열중하는 나날이었다. 사이키는 귀국하여 졸업한 후 소련 남성과 결혼했는데 당시 소련은 자유주의 나라의 국민과 결혼하는 데 엄격한 절차가 따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 시네치는 정성껏 사이키의 상담에 응하며 다양하게 응원했다. 결혼한 두 사람은 소련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가 살다 이윽고 일본으로 돌아와 살았다. 사이키는 러시아어 통역으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몇 년 후 예기치 못한 슬픔이 사이키를 엄습했다. 갑자기 남편이 타계한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 이젠 살아갈 기력조차 없었다. 일본에서 장례식을 마친 사이키는 남편의 고향에 유골을 매장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향했다.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사이키 이쿠코의 여행은 어린 두 자녀를 동반한 길고도 슬픈 여정이었다. 남편의 유골은 4살 된 장남이 배낭에 넣어 짊어졌다. 모스크바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몇 시간 더 걸려 남편의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몸도 마음도 몹시 지쳐 있었다. 그곳에 창립자 야마모토 시니치의 전보가 도착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키 씨는 앞으로의 자기 인생을 당당히 걸어가세요.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리게 보였다.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이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래,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거야. 내 인생은 결코 끝이 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이들도 있어. 져서는 안 돼. 깊은 고뇌의 구렁 속에서 일어선 사람만이 고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또 괴로움이 인간을 깊이 있게 만들어 빛내는 것이다. 사이키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더욱 강하게 결심했다. 그리고 러시아어 실력을 갈고 닦아 일본 굴지의 러시아어 통역사가 되었다. 시니치는 창립자로서 평생에 걸쳐 소카대생을 지켜보며 계속 격려하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졸업 후 모두가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는가에 따라 교육의 가치는 나타난다.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소카대생들 중에는 해외 대학원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멤버도 많다. 경제학부 1기생 중에는 야부키 요시나리, 다카야마 가즈오 센바 가스히사 이 세 사람이 미국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훗날 모교 소카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더 나아가 야부키는 미국 소카대학교 오렌지군 캠퍼스를 개교했을 때 초대 총장이 된다. 이 밖에도 소카대에 교원이 된 사람은 적지 않다. 또 국내는 물론 해외 타 대학에서 교원으로 활약하는 졸업생도 있다. 모두 소카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더 없는 긍지로 삼고 최고의 영예로 여기며 인류 평화를 담당할 차세대의 리더 육성에 힘쓰고 있다. 소카대학교는 세계의 가장 개방된 대학이라 해도 좋다. 각국 대학의 학장이나 총장은 물론이고 세계 지도자나 학식자의 방문도 끊이지 않는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로마클럽의 호프 라이트네르 회장, 평화학자인 갈퉁 박사 등도 캠퍼스를 방문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소카대학교는 학부와 학과 등도 해마다 확충했다. 1975년에는 1기생 졸업에 맞춰 대학원을 개설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에는 경영학부 경영학과, 교육학부 교육학과와 아동교육학과를 개설했다.
이해에는 개교 이래의 염원인 통신학교육부를 개설해 연령,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배움의 장, 평생교육의 장을 열었다. 1985년에는 인간주의 철학을 근본으로 한 사회에 유능한 여성 리더 육성을 목표로 속하 여자 단기대학을 개교했다. 1988년에는 문학부의 인문학과를, 1990년에 일본 문학과와 외국어학과, 중국어, 러시아어를 개설했다. 1991년에는 공학부가 스타트함으로써 현재 2005년 6학부 13학과가 되었다. 또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기념강당, 본부동 등의 시설도 잇따라 완성했다. 그리고 드디어 2004년에는 사법제도 개혁에 부응하여 새로운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과대학원이 개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87년에 소카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를 개교했다. 그 후 미국 소카대학교 SUA로 발전하여 1994년에는 대학원을 개설했다. 또한 2001년에는 오렌지군 캠퍼스를 오픈하여 미국 소카대학교는 교양대학으로 인류 평화를 창조하는 세계 시민을 육성하고자 출범하였다. 교육의 질은 영원한 개척이다. 이 세상에 불행이 있는 한 교육을 개척하는 괭이질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 불행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진실한 목적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일생은 너무나도 짧다. 그러한 인간이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작업은 다음 세대를 창조할 사람을 키워서 남기는 일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격동하는 세계의 혼미한 미래를 주시하면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일어설 새로운 평화의 리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민중에게 봉사하는 인간주의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고 결의한 터였다. 그런 까닭에 그는 학교 건설을 단행했다. 소카대 출신이 어떻게 되는가, 소카대학교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바로 이것만이 자기 인생의 총결산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교육이라는 거목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스네치는 그의 목숨이라고도 해야 할 소카대생에게 한없는 기대와 신뢰를 전폭적으로 아끼지 않았다. 내게는 소카대생이 있다. 만약에 투쟁하다 쓰러진다 해도 소카대생의 일체를 이어받아 발전시켜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니 용기가 솟구쳤다. 힘이 넘쳐 흘렀다. 어떠한 시련도 견뎌낼 수 있었다. 어떠한 고통도 미소를 머금고 극복할 수 있었다. 그는 소카대생의 성장을 기념하며 30년, 50년, 100년 앞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달리고 또 달렸다. 대학이 개교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났다. 여자 단대와 통신교육을 포함해 6만 명 가까운 소카대생이 사회로 진출했다. 교육계에도 4천 명 이상이 웅비하여 봉추 육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현재 각 기업에서 중책을 맡은 법도 많다. 법조계와 정계에서 활약하는 멤버도 있다. 또 세계 각국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소카대 출신자의 늠름한 모습이 있다. 스니치가 손수 목숨 걸고 길러낸 인재의 수목은 지금 단단히 뿌리를 내려 푸르디 푸른 잎이 무성하게 우거졌다. 무럭무럭 자라는 속하의 거목이여 영원하여라. 우리 속하 대학교여. 나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속하대생을 위해 기필코 길을 계속 열어가겠다. 교육의 승리야말로 인간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속하대생이여 꿋꿋이 살아라. 승리하라. 이 일생을.